트로이 왕가의 이야기 3편입니다. 살아남은 프리아모스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라클레스의 트로이 왕가의 학살에서 누이 헤시온에 의해 살아난 프리아모스는 노예 신분이 되었다가 누이가 황금 베일로 값을 치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프리아모스는 왕이 되어 열심히 도시를 재건하였고 트로이는 이전보다 더 번영하였습니다. 한편 트로이의 인근에는 페로코테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메롭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딸 아리스베는 트로이의 프리아모스와 결혼하였습니다. 다른 딸 클라이테는 키지코스 왕과 결혼하였죠. 그리고 암피오스와 아드라스토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후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메롭스 왕에게는 예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아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전쟁에서 디오메데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편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과 결혼한 아리스베는 아이사쿠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메롭스의 예언 능력이 외손자 아이사쿠스에게 이어졌죠. 특히 아이사쿠스는 메롭스에게서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이사코스는 그라니코스 강의 딸인 ним프 알렉시로에가 프리아모스와 사랑을 나누어 낳은 사생아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는 왕궁이 아닌 이다산 아래의 어느 마을에서 자랐는데 하루는 강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ним프 헤스페리아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헤스페리아는 놀라서 도망치다가 그만 독뱀에 물려 죽고 말았죠. 이에 아이사코스는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으려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오케아노스의 아내인 테티스 여신이 그를 불쌍히 여겨 바다새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바다새는 계속해서 물로 뛰어들었다가 솟구치기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리아모스는 헤카베와 결혼하기 위해 아리스베와 이혼하였습니다. 그 후 아리스베는 히르타쿠스와 결혼하여 아시오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시오스는 나중에 다르다네스 해협 양쪽의 도시들인 페르코테, 프라티오스, 아리스베의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를 돕기 위해 참전하였습니다. 프리아모스는 프리지아의 디마스 왕의 딸 헤카베와 재혼하였습니다. 프리지아는 아나톨리아 반도 내륙에 위치한 곳으로 상가리오스 강이 흘렀고 헤카베는 상가리오스 강의 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헤카베는 헥토르, 파리스, 헬레노스, 카산드라, 데이포보스, 트로일로스 등의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중 트로일로스는 아폴론 신과의 관계로 인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프리아모스는 헤카베 외의 다른 여인들에게서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의 자녀들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헥토르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와 왕비 헤카베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트로이의 왕자로서 많은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때는 트로이 동맹군의 총사령관이었죠. 헥토르는 안드로마케와 결혼했습니다. 안드로마케의 아버지는 트로이 인근의 도시국가 테베의 왕 에에티온이었고 그녀에게는 7명의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테베는 트로이 전쟁 중에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약탈당하였고 에에티온과 그녀의 오라비들은 모두 살해당하였습니다. 안드로마케에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전쟁은 그녀의 모든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사이에서는 아들 아스티아낙스가 태어났습니다. 단란한 가족이었죠. 트로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프리아모스를 이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카산드라와 헬레노스는 헤카베에게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이 둘은 예언 능력이 있었죠. 이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 이 둘은 팀블레의 아폴론 신전에서 잠이 들었는데 뱀이 아이들의 귀를 학은 후 예언의 힘이 생겼다는 설입니다. 팀블레는 트로이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평원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아폴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카산드라가 예언 능력을 얻고 트로일로스가 살해되고 또 아킬레우스가 살해당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산드라가 아폴론 신에게 예언 능력을 선물받았고 그녀가 헬레노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설입니다. 카산드라는 프리아모스의 딸 중 가장 아름다웠는데 헬레네와 비교될 정도였죠. 구원자들이 몰려든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아폴론도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카산드라는 예지 능력을 받았음에도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하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폴론은 예지 능력을 회수하고 싶었지만 이미 주어버렸기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저주 하나를 더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하였죠. 또는 그녀의 말에서 설득력을 뺏어갔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카산드라가 예언하며 경고하였지만 저주 때문인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헬레노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이자 예언가로 활약했습니다. 파리스가 죽은 후 헬레네를 두고 데이포보스와 경쟁하였으나 지고 말았죠. 상심한 그는 이다산을 배회하다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데이포보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용감한 전사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형 헥토르의 죽음 이후 그는 트로이의 수비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파리스가 사망한 후 혼자가 된 헬레네를 차지한 사람도 데이포보스였지요. 트로일로스는 헤카베가 낳은 아들 중 하나로 실제 부친은 아폴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트로일로스가 20세가 되기 전에 죽으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죠. 하루는 누이 폴릭세네와 말을 타고 나갔다가 물을 마시러 우물에 들렀는데 마침 그곳에서 아킬레우스와 마주쳤습니다. 아킬레우스는 20살이 되기 전에 그를 죽이기 위해 이곳에 잠복해 있었던 것이었죠. 트로일로스는 팀블레의 아폴론 신전까지 달아났으나 끝내는 잡혀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아폴론은 아킬레우스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폴릭세네는 헤카베의 딸 중 하나로 오라비의 장례식에서 슬픔에 잠긴 그녀를 보고 아킬레우스가 반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녀와의 결혼을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자 아킬레우스의 무덤 앞에서 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폴리도로스는 헤카베의 막내 아들로 어린 막내 아들만은 전쟁에 참화해서 피해 있도록 트라키아 지역의 케르소네스로 보냈습니다. 혹시나 약탈될지도 모를 막대한 보물들도 같이 보내었죠. 케르소네스의 왕인 폴리메스토르는 프리아모스 부부의 장녀인 일리오네와 결혼하였는데 사위에게 막내 아들과 트로이의 재물을 맡긴 셈이지요. 하지만 재물에 욕심을 낸 폴리메스토르는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트로이 낙성 이후의 이야기에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스입니다. 파리스를 임신하여 분만이 다가올 무렵 낮잠이 든 헤카베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횃불을 낳았는데 이 횃불이 트로이를 태워버리는 꿈이었죠. 전부인의 아들, 해몽 전문가인 아이사쿠스는 태어날 아이가 트로이의 파멸을 이끌 것이라고 해몽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프리아모스는 가축을 돌보는 신하인 아겔라우스를 시켜 갓난아기를 이다산에 버렸습니다. 갓난아기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9일 뒤 아겔라우스가 아기를 버린 곳을 찾았을 때 아기는 어미곰에게 젖을 얻어먹고 살아있었습니다. 아겔라우스는 깜짝 놀라 집으로 데려왔고 아기를 양자로 삼아 길렀습니다. 아겔라우스의 보호 아래 파리스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도적대를 물리치고 가축들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지키는 자라는 뜻인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렸습니다. 트로이 왕가의 특징은 절세미남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사랑한 가니메데스, 에오스가 사랑한 티토노스, 아프로디테가 사랑한 앙키세스, 파리스 역시 절세미남으로 자랐습니다. 테티스 여신과 펠레우스의 결혼 연애에서 브라의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남긴 황금사과의 주인이 되기 위해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서로 겨루었고 제우스는 난처한 이 판단을 인간 중 가장 아름다운 남자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다산의 목동 파리스였습니다. 파리스가 선택된 이유에는 그가 가장 미남이라는 것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다산의 목동들은 서로의 황소들을 겨루게 하였는데 파리스의 황소가 계속 이겼습니다. 더 이상 적수가 없어지자 파리스는 자신의 황소를 이기는 황소에게 황금 왕관을 주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신들에게도 흘러 전해졌는데 전쟁의 신 아레스가 직접 황소로 변신하여 대결하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아레스가 이겼겠죠? 자신이 함부로 뱉은 말이었지만 파리스는 망설임 없이 아레스에게 왕관을 주었습니다. 이런 그의 정직한 판단을 올림푸스의 신들이 높이 샀기 때문에 황금사과의 주인공을 가리는 이로 선택된 것이었죠.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황금사과를 파리스에게 주었고 그의 앞에서 세 여신들의 미의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여신들은 각각 파리스에게 엄청난 대가를 제시하며 자신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헤라는 왕국을 다스릴 부와 권력을 제시하였고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시한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주었죠.
이러한 이벤트는 꿈인 듯 기억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파리스는 오이노네라는 여인과 사랑을 하여 코리토스라는 남자아이도 낳았지요. 오이노네는 이다산의 님프로 의술에 능통하여 심각한 상처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트로이 궁성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경품으로 내걸기 위해 아겔라우스의 황소를 가져갔습니다. 이 황소는 파리스가 특히 아끼던 소인지라 자신이 체전에서 우승하여 황소를 되찾기로 마음먹고 트로이 궁성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른 왕자들을 이기고 우승을 하였죠. 이때 그를 유심히 본 프리아모스와 헤카베는 아들임을 직감했고 아겔라우스를 추궁해 확인하였죠. 이들은 파리스를 트로이의 왕자로 받아들여 궁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카산드라가 파리스를 들이면 전쟁을 몰고 올 것이라며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한편 트로이는 스파르타로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두 나라 간의 우호 증진 및 교역 관계 확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의 누이 헤시오네를 되찾아오기 위한 외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절단의 대표로는 파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가 왕실에 복귀한 후 그의 존재와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맺어주기 위해 아프로디테 여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파리스는 외교사절로서 스파르타를 방문하였다가 헬레네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의 아내였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이 일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죠. 전쟁의 막바지에는 필록테테스의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 고통에 빠져 전처인 오이노네를 찾아가 치료를 간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산비탈에서 죽었습니다. 오이노네의 이런 행동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녀는 파리스가 트로이의 왕자로 받아들여진 이후 버림받았고 그럼에도 파리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들 코리토스를 파리스와 헬레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코리토스는 헬레네를 보고 연정을 품고 말았지요. 파리스는 그가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헬레네를 사모하여 추근되는 어린 연적으로 생각하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죠. 오이노네의 마음속엔 아직 파리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파리스의 죽음을 알게 된 오이노네는 그의 장례식 장작더미로 달려가 불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잠시 트로이의 선조들이 처음 정착해 세운 도시 다르다니아로 가볼게요. 아버지인 트로스가 죽고 난 뒤 일로스는 아우 아사라코스에게 다르다니아를 맡기고 트로이로 갔었지요. 다르다니아의 왕자는 아사라코스로부터 그의 아들 카피스로 이어졌습니다. 카피스는 일로스의 딸인 테미스테와 결혼하여 안키세스와 아코에테스를 낳았습니다. 안키세스는 아이네이아스를 낳았고 아코에테스는 라오콘을 낳았습니다. 안키세스는 말을 잘 돌보고 키웠는데 트로이의 라오메돈 왕은 그에게 제우스로부터 받은 신마를 맡겨 키우게 하였습니다. 이때 신마와 자신의 안마를 교배시켜 신마의 혈통을 훔쳤다고 합니다. 집안 내력으로 미남이었던 안키세스가 이다산 인근에서 양과 말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을 프리지아의 공주라고 소개한 한 여인과 만나 몇 주 동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지요. 아프로디테에게는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힘을 지닌 허리띠 캐스토스 히마스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으로 다른 신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복수를 하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채통 없이 인간들과 사랑에 빠져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였죠. 분노한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에게 너도 한번 당해보라며 신이 아닌 인간과 사랑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안키세스였죠. 여신은 나중에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랑을 나눈 일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이네이아스가 여신의 아들임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죠. 하지만 안키세스는 여신의 당부를 잊고 타인에게 자랑하였고 제우스의 벼락을 맞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이아스를 이다산의 님프들에게 맡겨 키웠고 5살이 되자 다르다노스의 안키세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장한 아이네이아스는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의 딸인 크레우사와 결혼하였습니다. 트로이의 사위가 된 것이었죠. 트로이 전쟁 때 다르다니아는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주민들을 이끌고 트로이 성내로 이주하였고 트로이 측의 중요한 장소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프리아모스 왕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